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전자공시 시스템에 어제 3분기 분기 보고서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을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주가는 38,000원대까지 갔다 지금 현재 35,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업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되면 PDP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 자체가 뭐 100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넘고 용어 자체도 숫자가 많고 회계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어떤 주식 투자하실 때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만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HLB 주가가 장기적으로 박스권과 좀 잘 못 가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2019년도 말 대비해가지고 올해 당분기 말 보시게 되면 주식 수가 이 4천만 주대에서 1억 2,800만 주대, 그러니까 무려 한 3배 이상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만 이렇게 살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어떤 경영 성과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주식 수가 3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 말은 이제 세어 딜루전이라고 합니다. 희석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익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3배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주식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어떤 물량 부담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사도 좀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왜냐면 전부 다 주주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회사가 그동안 성장하고 뭐 임상도 진행하고 합병도 해왔던 부분들을 진양군 회장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행할 주식의 종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이제 상법상을 보면 이제 수권제 자본금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처음에 정관에다 딱 이렇게 못 박아 둡니다. 그러면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수권 자본의 전부를 다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발행하겠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결정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권 자본이고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4억 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억 9천만 주대, 상당히 많이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1억 2천만 주대의 어떤 주식 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재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보면 돈에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기업을 어떤 경영을 할 때 돈에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나타난 표인데요. 제표니까 여러 가지 표죠. 하나의 표로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회계의 한계다. 그래서 보통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표로서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본래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요. 2011년도에 IFRS, 인터내셔널 뭐 파이낸셜 리포팅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 도입되면서 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회사만 단독 있을 때는 연결이나 뭐 별도나 차이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지분 관계로 엮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장부를 써라. 이게 이제 연결이고요. 그 앞에 또 포괄이 더 늘어나서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텍, 특히나 이제 파이프라인 바이오텍 입장에서 보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뭔가 상업화 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만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고요. 특히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R&D 할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성장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사실 이제 HLB는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M&A로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소했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이 부분도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전에는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4년 정도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이제 연속이 되면 상장 폐지 이제 실질 심사를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되어서 적자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완화가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분명히 매출액이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이든 코스피 기업이든 매출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이 적자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에 보시게 되면 97억입니다. 항상 보실 때는 직전 연도의 어떤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계절성 변화가 있으니까 직전 분기를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239억이었죠.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M&A 형태로 결국은 이제 FA 사업부,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폭 관련되는 부분들은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보다 여기도 이제 같이 또 여전히 적자입니다만 적자폭은 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연결로 보게 되면 작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PR을 계산할 때 PR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하고 어닝,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PR인데요. 계속 적자니까 이제 HLB의 PR 이런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성공 이후에 이제 이 PR 관련되는 멀티플을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HTS에서 키움 기준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치를 보면서 보는데 한국에서는 10년치 데이터를 제공해 주진 않고 보통 이제 5년치 정도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최근에는 4년치 정도밖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과 별도, 그러니까 연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분 관계에 있는 구조에 있는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고, 별도는 그 부분 빼고 그냥 자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도 이제 사실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별도 기준으로는 이게 자체적으로 보면 플러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FA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액도 늘어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별도도 보면 2분기에도 지금 적자로 다시 내려갔던 부분이죠. 실적은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는 또 엔데믹 상황으로 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84%가 6월달 2분기 기준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는 이제 기업이 일정 기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런 개념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친다면 손익계산서는 월급 같은 개념입니다. 이달에 얼마 벌었니? 얼마 벌었니? 이런 개념이고, 재무상태표는 너네 집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니?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둘 다 중요한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재무상태표보다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주가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는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개인이 실직을 하게 되면
벌어놨던 그동안의 재산 가지고 이제 당분간에는 유지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HLB 어떤 실적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만,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따져보는 게 유동비율이죠.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단기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으니까 단기 1년 이내에 유동 관련되는 돈이 이제 필요할 때 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 부분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은 이제 자본금하고 이제 자본잉여금을 제하고 이제 이익잉여금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플러스로 일단 전환돼 있어요. 그 동안에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익잉여금은 일단 플러스로 지금 전환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이 항상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뭐 이렇게 유상증자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했던 결과죠. 회사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동성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동안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올해는 플러스로 일단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의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개인들도 돈은 벌었는데, 주식을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내가 매도를 안 했으면 그냥 장부상의 수익이죠. 실제로 내한테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예, 그리고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팔았는데 돈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나열해 보자.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실제로 이제 돈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본업인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인데, 좋은 기업 같으면 보통 이제 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요. HLB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회사에 돈이 이제 들어오는 원천은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온다든지 채권을 조달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뭐 CB나 BW 발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무적인 활동으로 돈을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조달해왔던 부분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회사의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영업이익으로 영업활동으로 돈을 번 적은 없어요. 돈이 들어온 적은 없고, 투자활동은 이제 그동안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재무활동의 어떤 조달이, 작년에도 보면 유상증자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이 조달이 되어서 HLB가 합병도 하고 계속 이제 임상도 뭐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보통 3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있다 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상증자도 많았고 CB나 BW 관련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사실 이제 지분율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제 이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이렇게 참여를 제대로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지분율은 조금씩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 한 9.74 이 정도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문제가 되어서 담보로 이제 뭐 증권사 쪽에 이렇게 맡기는 물량들 같은 경우가 뭐 공매도 쪽에 대차를 해서 뭐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뭐 동의를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별도로 이제 담보물에 대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승인해주면 뭐 빌려주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런 부분이 없으면 빌려줄 수는 없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유동성 관련해서 이제 주식 수가
한 3배 이상 많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로 그동안의 어떤 이제 기업 성장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향후에 주주 환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결국 HLB는 주주들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까지 뭐 올 수 없었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주가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38,000원대 흐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1,000원대 32,000원대의 어떤 회복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5일선 위로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월요일날 나왔던 31,750원 윗단으로 이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31,000원대 회복을 하느냐 여부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